소량 닭품종 재배로 폭넓은 고객층을 공략하라. 소비자 다양한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는 품종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수밖에 없고요. 용기 재배로 노동력과 생산성 효율을 향상시켜라. 컨테이너 재배는 이동이 용이하고 공간 구애도 많지 않으며 생육 촉진 환경 조성도 큰 장점입니다. 유행에 앞선 묘목 생산으로 지속 가능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라. 다양한 품종의 모수를 재배하고 삽목을 통해 묘목을 늘려 지속적인 생산을 가능하도록 재배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재배 전략과 생산 효율로 부자가 된 농부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인적 없는 농가를 지나 부자 농부를 찾아가는 우리 용 PD. 둔탁한 소리에 현혹돼 그만 문을 열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온통 암흑분. 이게 다 뭔가요? 무엇이 중요냐고. 더 커지는 소리와 짙어진 어둠. 계세요. 공포는 더 커가고 아무래도 잘못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어서 나가야겠어요. 신나게 무슨 혹시 부자농부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찾았습니다. 오늘의 부자농부. 농업과 관련된 건 찾아볼 수 없는데 네. 어떤 작물로 부자가 되신 거예요? 따라가 보시죠. 등장부터 용피디의 간담을 써내리게 만드는 부자농부. 과연 어떤 작물로 부자가 되었을까요? 자, 바로 여기입니다. 한눈에 봐도 겨울의 추위와 싸우고 이제 막 봄맞이로 들썩이고 있는 식물들인데요. 저를 부자로 만들어준 조경수입니다. 조경수. 도시 녹화, 환경사회 트렌드에 따라 국내에서도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이죠. 조경수 재배로 연 매출 3억 원을 올리는 이근영입니다. 조경수 재배 15년차 이근영 부자농부를 소개합니다. 농지 면적 약 33,000제곱미터에서 다양한 조경수들을 재배해 부자가 된 이근영 부자농부, 그 성공의 비법 지금부터 확인 들어갑니다. 봄 기운이 기지개를 펴는 일하기 딱 좋은 화창한 날입니다. 지금 뭐해? 화분 정리 좀 하니라고. 오늘 출하할 거 있어가지고 농장 와서 겸사겸사 얘네들 좀 보고. 이게 뭔지 알아? 테디? 오. 자, 이게 뭔지 알아? 울람천. 오. 요 정도는 끔제. 확실히 포에버골드가 겨울에 색이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 오늘 포에버 골드, 골든 투페, 데니카, 타이니 와인 오늘 나가야 돼. 지금 두 분 한국말 하시는 거 맞죠? 조경수에도 외래 품종이 많나요? 예, 많습니다. 피디님, 제가 보여드리려니까 저 따라오십시오. 예. 그 외에도 이름도 낯선 외래 품종들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부자농부. 이 조경수는 어딘지 익숙한데요. 얼핏 보면 작은 향나무 같기도 하고 추운 겨울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이 나무가 가장 인기가 많답니다. 자, 이 나무는 그 상록 친엽 중에 대표적인 에메랄드 그린입니다. 좀 임팩트 있게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나무가 이게 에메랄드 그린인 것 같습니다. 포에버 골드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몇 종이나 되나요? 현재 저희 농장에 한 120가지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와우, 120가지 품종이나요? 120종을 생육 환경에 유사한 품종끼리 분리해 재배 중인데요. 그늘에서 자라는 음지식물들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울릉도 만병초하고 또 뿔람천이 있습니다. 월동에 약한 품종은 하우스에 모셔두었답니다. 이 품종은 무늬 짓동나무입니다. 열매가 짓동처럼 생겼다 그래서 짓동나무인데 컬러목으로서 무늬가 있지 않습니까? 화단을 밝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무늬, 색상, 열매와 꽃의 유무 등 종류별로 쫙 없는 거 빼고 고루 재배 중이랍니다. 칼라가 있다든지 아니면 열매, 꽃, 특색이 강한 소재나 아니면 신품종 위주로 많이 가지고 있어야
이 소득을 올리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소량 다품종 재배로 폭넓은 고객층을 공략하라. 농장 안팎의 다양한 조경수들을 일일이 카메라에 담기 위해 인터뷰가 끝난 후까지 촬영 중인 우리 용 PD. 그런데 그때 피디님 얼른 나오세요. 피디님. 잠시만요. 곧 나갈게요. 그러나 자동 급수 시간이었던 것. 아하, 마른 하늘에 날벼락. 아이고 폭우입니다. 우와, 정신이 확 들겠어요, 용 PD. 이곳은 물을 좋아하는 품종을 분류해 자동 급수로 충분히 물을 공급해주고 있다는데요. 와우, 입이 봄이 온 것 같겠냐? 시설 하우스 내에는 이 스프링쿨러 방식으로 관수를 합니다. 품질이든 뭐 생육 환경을 이제 좋게 해서 1년을 여기서 키웠다가 완전히 잘 적응할 수 있는 단계의 노지로 나가려고 지금 하는 과정입니다. 하우스에서 노지로 적응이 완료되는 봄이 오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 세상을 푸르게 밝혀주겠죠. 곧 다가올 봄을 준비하는 농자. 조경수를 옮겨주느라 분주하게 움직이는 부자농부 부부. 그런데 재배 환경에 따라 성장 속도에 따라 일부러 분류해 놓았던 조경수들을 왜 다시 섞어 놓는 거예요? 오늘 나갈 게 이게 황금 눈양, 육화, 이게 포에버 골드, 이게 테디, 뿔남천. 내조하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저희 집사람도 적용을 전공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캠퍼스커프 CC인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직장 생활 하다가 이게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그래도 CC 맞네요. 컴퍼니 커플. 그럼 어떻게 만났어요? 이제 회사는 달랐습니다. 대표님 그 심부름을 갔었는데 집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커피 한잔 하자고 한 2번 만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난 건 아니잖아. 나를 훔쳐봤잖아. 제가 이제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 이것도 실어야 되겠다. 또 파다다다 불꽃이 튀어오자 3개월 만에 결혼한 두 사람. 조경회사 경험을 살려 끌어주고 밀어주며 직접 농장 운영을 시작했답니다. 좌회전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 키우기도 힘들 텐데 어떻게 수많은 품종의 조경수를 다 키울 수 있었을까요? 작은 것 큰 거 할 거 없이 모두 말이죠. 부자농부님, 이런 큰 나무도 재배가 가능한가 봐요? 네, 가능합니다. 이런 재배를 컨테이너 재배라고 합니다. 컨테이너 재배요? 그러니까 화물을 싣거나 건물로도 사용하고 내부에 스마트팜 시설을 구축해 작물을 재배하는 그 컨테이너 재배. 그런데 사방을 둘러봐도 부자농부 농장엔 컨테이너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밑에 보시면 이런 용기에 심어진 방식, 이런 방식을 컨테이너 재배라고 합니다. 아하, 용기 화분에 심는 걸 컨테이너 재배라고 하는군요. 그런데 이 요상하게 생긴 것도 화분이에요. 숭숭 구멍도 뚫려 있는데요. 이걸 보고 어떤 분은 마술 화분이라고 하는데 에어포트란 겁니다. 통기가 잘 되는 화분입니다. 배수를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요. 구멍난 패널을 조경수의 크기에 따라 조립하면 화분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주로 어린 조경수를 대형으로 키울 때 분갈이용으로 사용한답니다. 성인 키보다 커질 조경수를 노지가 아니라 에어포트에 심는 이유가 있을까요? 컨테이너 재배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분갈이가 쉽고 이보다 더 큰 화분도 상토로 사용했을 때는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2명이 들어서 차에 상차할 수 있거든요. 그 인건비가 많이 절감됩니다. 아하, 일반적으로 노지에 심어있는 조경수를 상차하려면 굴착기와 인력을 동원해 굴치해야 하기에 노동력과 비용 부담이 있는 반면 컨테이너 조경수는 장비 동원 없이 적은 노동력으로 상차가 가능하답니다. 이동의 장점만 있는 게 아닌데요. 에어포트에 재배한 조경수에 특별한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봐선 통 알 수가 없는데요. 자, 이 나무는 식재한 지 2년 됐습니다. 올록볼록한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죠. 뿌리 돌림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이 내부를 보시면 계란판처럼 돼 있기 때문에 뿌리가 돌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지에 심었을 때 활착이 빠릅니다. 일반 화분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되면 뿌리가 이런 식으로 나선형으로 이렇게 돌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노지에 심었을 때는 뿌리가 나선형으로 계속 자라는 성질 때문에 활착이 어렵습니다. 화분의 둥근 벽면을 타고 자란 일반 화분의 뿌리와 수많은 구멍으로 고르뻗은 에어포트의 뿌리가 확연히 비교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지름이 40cm 이상 되면 에어포트를 사용합니다. 한여름에 아주 더웠을 때 이걸 조경수로 이게 그 노지에 심으면 스트레스를 안 받고 바로 활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중 판매가 가능합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컨테이너 재배를 통해 생산 효율을 높여라. 컨테이너 재배만으로 조경수가 잘 크는 게 아닙니다. 집을 지어줬으니 이제 밥을 줘야겠죠. 총 쏘듯 무심히 턱턱 얹어주는 한 주의 영양제. 이 양분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식물에 아주 필요한 양분이 이제 골고루 들어있는 비료거든요. 질소, 인산, 칼륨이 이제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화분 안에 있는 것들은 이 영양제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뿌리가 포화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는 잘 크질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줍니다. 1년에 한 번이요? 이왕 좋은 양분 공급해주는 거 자주 주면 좋을 텐데 1년에 한 번은 너무 인색한 거 아니에요? 6개월 동안 지속되는 코팅 비료거든요. 물에 녹지 않고 온도나 그 습도, 다른 현상으로 서서히 6개월 동안 녹는 비료거든요. 그만큼 이제 식물이 이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요. 주는 횟수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인건비가 훨씬 절감됩니다. 또 하나, 겨울 동면에 들어갈 시기까지 양분이 남으면 식물이 생장에 동파를 입기 때문에 딱 6개월분으로 연중 1회만 공급한다고 합니다. 양분도 물도 품종에 따라 공급량 조절이 가능한 컨테이너 재배. 그런데 어떤 계기로 노지 재배 대신 컨테이너 재배법을 선택하게 됐을까요? 농장을 이제 관리를 할 때는 많은 그 인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노지 재배가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생각만 하고 있었지 그 시작은 이제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인건비가 오르고 하다 보니까 이 컨테이너 재배가 오히려 가격이 뭐 싸게 이렇게 먹힐 수 있겠다. 생산비로 고심하던 8년 전 네덜란드, 독일 등 선진 농가 견학을 통해 컨테이너 재배를 알게 된 부자농부. 덕분에 부자농부의 농장에도 적은 노동력만으로도 높은 생산 효율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재배에 자신감이 생기자 시장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품종 재배에 도전한 부자농부. 재배법이 일관된 노지가 아닌 컨테이너 재배이기에 다양한 품종을 성공적으로 생산할 수 있었답니다. 한 장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수종을 이렇게 한꺼번에 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이 컨테이너 재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는 이제 정원이 이게 대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길을 잘 왔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셨습니까? 농장에 봄 소식보다 먼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주문하신 거 여기 준비 다 해놨습니다. 레인보드 좀 추가시키고 예. 저 조팝 이것도 한 3주 정도? 예. 3주 정도 추가했으면 좋겠는데 보이는 족족 골라 담는 손님, 손이 크신 반가운 손님입니다. 무슨 일 하시길래 이렇게 많이 주문하신 거예요? 작가님. 작가님이라고 하셨는데 글 쓰는 작가님이신가요? 아니요, 정원 작가입니다. 정원 작가요? 그렇다면 정원에다가 그림을 그리시는 건가요? 다양한 식물 갖고 이제 우리가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도심 공간에 정원을 연출하는 정원 작가입니다. 붓 대신 조경수로 도화지 대신 도심 공간에 이야기가 있고 조화로운 정원을 꾸며주는 일을 한다는데요. 그렇기에 작품의 의도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조경수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간답니다. 이거 색상이 이쁜데? 네네네. 미드 인터 파이어. 이디움 파이어. 예. 그 네임보드가 참 좋네요. 조팝나무 종류 중에서는 폭 좋은 것은 저희 농장밖에 없어요. 그죠? 예.
여기 오면은 뭐 우리 식물 백화점이죠. 뭐 다양한 수종, 다양한 형태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정원 작가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정원 특화 식물로 재배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입맛은 자꾸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 입맛을 맞춰서 자꾸 신품종을 개발하고 또 이렇게 이런 전략으로 계속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품종을 찾아 정원 작가들이 오기 시작했고 부자농부는 더 다양한 품종을 재배하기 시작했답니다. 전체 매출에 정 작가님 차지하는 비중이 높나요? 네, 전체 그 포지션에 한 90% 정도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90%나 정원 작가가 한다고요? 나머지 10%도 일반 방문 고객이 모두 직거래로 구매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적용수 직거래 판매로 연매출 3억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조경수 직거래 판매로 연매출 3억 원. 판매가 완료되면 바로 상차 시작. 컨테이너 재배로 키운 조경순이 따로 굴치할 번거로움이 없이 번쩍번쩍 들어 차에 실으면 끝입니다. 정원 작가의 봄맞이 사단장 현장에 바로 출발합니다. 정원 작가의 작품이 펼쳐질 장소는 곡성 옆 전라남도 화순군의 한옥입니다. 조경 작가분이 넉넉하게 많은 조경수를 고른 이유가 있었군요. 작가님 멋있네요. 어떤 컨셉으로 조성하시려고? 전통 한옥이라서 우리 한국적인 정원 요소, 돌, 물, 그다음에 식물, 자연적 요소를 가미한 어쩌면 한국적인 요소를 현섭으로 기념식수도 하나 해놓고. 예. 기분 좋은 판매에 모처럼 팔을 걷어붙인 부자농부. 오래간만에 삽질입니다. 아직 삽질이 살아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군대 갔다 왔습니다. 칭찬 한마디에 그만 혼자 다 파버렸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내 친구의 식재까지 가죠. 비록 힘은 들어도 그저 부자농부의 농장 조경수가 멋지게 잎도 꽃도 피워주길 바랄 뿐입니다. 봄에 사람들이 많이 찾을 건데 이렇게 어울리는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 곧 파릇파릇 봄날이 오면 구조물과 조경수의 조화가 사람들의 마음에 꽃을 피우겠지요. 다시 농장에 돌아온 부자농부. 아내와 알콩달콩 또 나무 이야기입니다. 평생 나무만 생각하며 살아온 부자농부. 하지만 부자농부에게 아내는 나무보다 더 한결같고 든든한 나무였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또 오기까지는 또 집사람의 응원이 아니었다 하면 좀 어려웠을 겁니다. 남들이 이렇게 쉽게 할 수 없는 분야를 제가 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었던 그런 결정적인 조력자는 우리 집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 지가 한 15년 됐습니다. 지인께서 같이 한번 사업을 해보자라는 권유가 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조경회사에 근무한 경험만을 믿고 의욕에 넘쳐 지인과 동업을 시작한 조경사업. 그러나 사업 초기 투자 대비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동업자가 떠나버렸습니다. 혼자 떠안게 된 부자농부. 하지만 이대로 조경수를 포기할 수가 없어 적금을 끌어쓰고 조경식재 공사까지 병행해야 했습니다. 가장으로서 면목이 없었던 2년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집사람이 그나마 이제 생활비를 벌어서 그 기간, 힘들었던 기간을 버틴 것 같습니다. 조금 모으면 이번 달에 어디 결제해야 되는데 혹시 뭐 없어 하면 또 홀라당해서 또 하고 애가 이제 줄줄이 셋이다 보니까 나 혼자는 얼마 못 버틸 것 같고 뭐 아무튼 그랬었죠.
그래서 잘 지나온 것 같네요. 커디하겠네. 10년이 지나도 부부에겐 여전히 멍울로 남아있는 애태우던 시절이었습니다. 8년 전 컨테이너 재배법을 적용하면서 농장은 활기를 피기 시작했습니다. 정원 작가들과 교류하며 흑자를 내기 시작하자 성공한 농장이라며 방문객이 늘었고 교육을 요청받는 일도 빈번해졌습니다. 다음 날 일찍부터 조경수를 챙기러 나온 부자농부. 일장갑에 가위까지 챙겨 들었습니다. 무슨 작업을 하려는 걸까요? 이곳은 농장 끄트머리 노지밭입니다. 아직 겨울나기 중이라 앙상하기만 한 나무. 그 가지를 하나하나 잘라 솎아내기 중인가 했더니 고이 못으로 담아둡니다. 번식을 하기 위한 모술입니다. 모수라면은 어미나무라는 뜻인가요? 하나같이 나무까지 뿐이라 그것이 그것 같지만 농장 못지않게 다양한 품종을 재배 중인 모수밭. 그런데 앙상한 나무까지를 자르는 이유가 뭔가요? 삽목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단기간에 삽목을 하기 위해서는 한 군데서 집중적으로 또 수정별로 이 삽수를 채취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인건비 전략입니다. 이 모수밭이 없으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이게 삽수를 채취해야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반드시 모수밭이 있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무심히 자르는 것 같지만 계산된 삽수 작업. 삽수의 조건이 있을까요? 귀한 나무 같은 경우는 뭐 년생 상관없이 삽수를 채취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1년생 가지에서 삽수를 채취합니다. 고든 가지를 이렇게 해야 성공 확률도 높고 또 비용 절감도 됩니다. 나무에서 나무를 키워내는 삽목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요. 그나마도 볼품없이 앙상한 가지를 다시 멍땅한 길이로 자르는 부자농부. 아니 말없이 자르기만 하지 마시고 설명 좀 해주세요. 최소 2마디에서 3마디 정도 길이에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삽목을 할 때 위아래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로 자르는 부분이 아래고요. 직각으로 자르는 부분이 위입니다. 위아래 이렇게 구분이 되도록 자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몽땅한 삽목을 사선으로 잘린 쪽이 아래로 되도록 모종판을 하나씩 심어주면 되는데요. 삽목에 좋은 흙은 어떤 종류를 쓰는 게 좋을까요? 삽목 장소는 이런 맨 땅에 마사를 포설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삽목 상자에다가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이처럼 삽목판 이 트레이에다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트레이에다 하면 뿌리 손상이 거의 없이 분갈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생장하고 더 출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버려져도 모를 몇십원 단위의 하찮은 나무까지지만 2년 후면은 수십 배 아니 수백 배 이상의 부가가치를 올려줄 복덩이들이랍니다. 잘 커서 나 돈 많이 벌게 해줘. 그날 오후 젠걸음으로 농장을 나와 차를 타는 부자농부. 급하게 어딜 가는 걸까요? 차량이 달리는 곳은 지역을 넘어 광주광역시. 멀리 출장까지 나설 정도로 중요한 조경 업무가 있나 했는데 농장이 아닙니다. 예, 아이고 들어오십시오. 예. 아이고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환대를 받아 들어온 곳은 목공의 공방. 사용감이 오래된 날선 조각칼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취미도 결국 나무. 죽은 나무를 공예 작품으로 다시 살리는 것이 매력이 있어 시작하게 됐답니다. 시작한 지 6년 됐습니다. 1년에 몇 번씩은 이 큰 나무가 이렇게 농장에 이렇게 썰려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목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해서 우연치 않게 이 공방에 이제 눈이 떼가지고
이제 명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계기가 됐습니다. 취미로 시작한 6년간의 내공이 쌓인 부자농부의 작품. 와우, 새들이 날아가겠는데요. 지금은 2년 전부터 구상한 대작을 작업 중이라는데요. 이렇게 봐선 어떤 이야기를 담는 중인지 통 모르겠는데요. 이 작품은 이 노안도라는 겁니다. 기러기와 갈대 그림을 조각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이것을 32조각으로 내가지고 이 작업을 하는데 현재 작업하고 있는 것은 31번, 32번입니다. 자, 이게 23번, 24번. 자,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런 식으로 32장이 연결이 되면 이러한 노안도가 완성이 됩니다. 모종을 조경수를 키워내듯 한 땀 한 땀 조각을 내어 거대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중입니다. 날개를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며 뭐든 도전하는 부자농부. 배움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이 먹공이는 면을 많이 죽이는 게 그게 가장 큰 생명이니까 오리 머리만 살리고 나머지는 이제 몸통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굴려줘야죠. 그렇죠. 예. 많이 하셔갖고 이제 완전히 손에 많이 익으셨네. 아주 잘하시네. 예. 자. 판 같은 32장인데 뭐 지금 한 2년 됐죠? 그렇게 하신 지가 2년에 걸쳐서 그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한 번 뭘 하시려고 하시면 진념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목공예를 하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잡념이 이제 사라지고 스트레스가 오히려 더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본업에 들어가면 더 좀 활력 있게 또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언젠가 공예 작품으로 전시회도 열고 싶다는 예비 작가 이근영 부자농부. 힘을 다할 때까지 생명이 있든 없든 모든 나무에 사랑의 양분을 주고 싶답니다. 이근영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총정리. 조경수 직거래 판매로 연매출 총 4억 원.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도 총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소량 다품종 재배로 폭넓은 고객층을 공략하라. 두 번째, 컨테이너 재배를 통해 생산 효율을 높여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체계적인 재배